그 어릴 때부터 상당히 책을 많이 읽은 독서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서관 담당, 학교에서 도서관 담당 일을 좀 했습니다. 도서관 담당이라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같은 말인 것 같지 않은데요. 책을 읽고 싶어서 자청해서 가서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꽤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책들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모든 활자로 씌어진 모든 것은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즐겨 읽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읽은 책인데 까라마조프 형제. 왜죠?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나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그 책을 읽고 한 몇 달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 아닌가요? 물론 조숙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은 읽다 보면 다 그게 이제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그 당시 죄와벌도 읽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그 내용도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까? 죄와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타락의 본성에 대해서 그때 좀 생각도 많이 했죠. 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요새 읽은 책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네 권 내지 다섯 권을 한꺼번에 읽거든요. 예. 한 권을 갖다가 한 권 읽으면 그 책의 경도가 돼가지고 안 되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읽는 책, 집에서 읽는 책, 사무실에 읽는 책, 갖고 다니면서 읽는 책 다 다르죠. 네. 다 다른데 이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하는 프루스트의 소설을 그림하고 결부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서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활자화된 책엔 다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독서 경험이 훌륭한 건축가가 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틀림없죠.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집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집을 설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설계를 못하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은 경험할 수 있는 게 책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건축은 보통 이제 이공계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인문학의 영역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죠. 건축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는 것이니까 다른 삶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공학이나 예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도 본질적인 것은 삶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을 삶에 관한 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소설이나 문학이나 이런 분야를 아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 문사철이 가장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텍스트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바로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건축학도들의 그 길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요? 그전까지 공대나 미대의 건축과가 속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 독립된 학부로 이제 된 데가 많습니다. 그게 다양스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교육 현장에 계셔서 그런 인문학적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말씀은 그만큼 제 귀에 와닿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좋은 건물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고 나쁜 건물에서 나쁜 사람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보시기에 좀 뜬금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교들에 대한 그 건축물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학교 건물들, 특히 국민학교, 요즘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 건축의 형식의 기원을 따져가면은 일제시대 때 군대 막사, 그런 어떤 점호를 갖다가 이 목적으로 한 건축이죠. 제시훈련을 갖다
통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 큰 운동장과 그런 이제 군대 막사 같은 건물, 병영 같은 건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에서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죠. 선생님, 좀 전에 그 터무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처럼 나쁜 건물의 경우에 부시고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조금 더 덧칠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게 필요할까요? 덧대어가지고 다른 모습을 바꾸는 게 굉장히 긴요하다고. 그렇게 막사처럼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 기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간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공간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느끼게 해주도록 공간을 형성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 똑같은 평균치적 그런 어떤 학생을 만들지 말고 서로 다른 공간을 체험하게 해주는 공간의 다양성이 학교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습을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만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학교에는 건물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어떤 학교는 학교와 좀 다른 공간에 화장실을 갖고 예. 있기도 하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수없이 저는 많습니다. 저한테만 맡기만 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 공간을 우선 경직된 공간을 깨기 위해서 다른 요소가 다른 동이 들어간다거나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뒤틀리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은 수없이 해법은 많습니다. 예. 다만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난 문화에 대한 터무니를 갖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축이 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좋은 건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학교에 관한 문제인데요. 학교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또는 함께하는 그 공간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이 과연 생산적인가라고 하는 그 효율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효율성은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요? 우리가 효율성을 갖다가 강요를 받았던 때가 굉장히 있어 왔고요. 전 시대에. 그리고 네. 지금도 그리 강요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효율성이 무엇을